심리맨 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거리예요. 먼저 심리맨님 축하드려요. 드디어 심리맨 TV 구독자가 500명을 돌파했네요. 축하드려요. 저도 너무 기쁘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500명 돌파 기념 심리맨 인터뷰.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심리맨님 안녕하세요. 심리맨 TV 구독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먼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죠. 유튜브 시작한 이상 구독자가 안 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구독자분들의 대부분은 오로지 제 영상 콘텐츠가 좋아서 구독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 위에 끄적끄적 하면서 낙서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만약에 내용마저 허접했다면 구독할 이유가 없는 그런 채널일 거예요. 그래서 구독해 주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좋아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고맙고 즐겁고 그러네요. 앞으로도 할 말이 많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독자분들과의 인연이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 와닿네요. 심리맨 TV를 알게 된 게 우연이 아니겠죠? 다음 질문인데요. 처음 유튜브를 개설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유튜브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게 또 유튜브잖아요. 저도 몇 번 하다가 그냥 관둘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쏟는 에너지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더 살펴보자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만지작 하고 그랬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다 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시작할 때 겪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은 다 미숙하기 마련이고 낯설게 마련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죠. 누구나 겪는 시작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저 역시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제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 걸 잘 못하기도 하고요. 성격이 그런 것도 있지만 트랜서핑 원리를 거스르면서 굳이 펜듈럼의 규칙에 속박돼서 일하듯이 유튜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유튜버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는 크리에이터라고도 하잖아요. 크리에이터가 즐겁게 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크리에이터니까.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규칙에 떠밀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더 이상 크리에이터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 채널이 자리 잡기까지는 3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아이디랑 채널명을 바꾸면서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접고 또 저렇게 해보다가 영 느낌이 안 오면 또 다시 접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도해보고 계속 아니다 싶으면 이제 관두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 딱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대로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 느낌이 딱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심리맨 채널이고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부터는 확실히 느낌이 계속 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구독자나 조회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영상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진행이 어색하지 않아야 되고 또 스스로 하면서도 즐거워야 되고 소재도 메마르지 않고 계속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세팅이 딱 맞춰진 거죠. 트랜서핑으로 말하면 내부 의도에서 계속 초창기에 헛발질을 하다가 드디어 외부 의도에 올라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가 된 거죠. 생각과 느낌이 일치하면 이 안에서 담담하고 통쾌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얻고 나니까 보통 그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대한 소개를 하는 유튜브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에 이제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 초보였을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지침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뭐 그 중에는 유용한 정보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점차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트랜서핑으로 말하면 외부 스크린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밖의 일들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러니까 너네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유튜브 생태계라는 곳이 이런 곳이니까 너네가 나처럼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등등 소위 그 유튜브 전문가들의 충고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펜듈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한테는. 그렇게 펜듈럼으로 보이니까 이제 내 갈 길이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는 그런 거죠. 그래, 너네는 그렇게 해라. 난 이렇게 할게. 그리고 그냥 느낌대로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만큼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채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심리맨님의 트랜서핑의 과정이자 산물이기도 하군요. 그럼 이번엔 분위기 바꿔서요. 다른 질문 해볼게요. 심리맨님, 왜 얼굴 공개 안 하세요? 못생겼어요? 아니면 설정이에요? 네, 그냥 뭐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못생겨서 그런가 보다 생각해도 되고 뭐 제 바딤 따라서 설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 혹시 모르죠. 뭐 너무 잘생겨서 얼굴을 공개하면 집중에 방해가 될까봐 아니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관종인가 뭐 외계인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초기 영상에 샤이 관종이라는 주제를 다뤘었잖아요. 거기서 말한 것처럼 저는 드러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무대에 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나서고 싶지는 않은데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샤이하지만 관종 기질이 있고 관종 기질이 있으면서 샤이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이 팔체질 한의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팔체질 한의학에 따르면 금양 체질이에요. 그리고 MBTI 성격 유형 검사로 보면 INTP 유형이고요. 애니어그램으로 말하면 5번 유형이죠. 이제 아는 분들은 대충 감을 잡으실 거예요. 물론 이런 유형의 어떤 틀에 저를 가둘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람을 쉽게 이해하는 데는 이 유형으로 분류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는 해요. 말하자면 이런 이미지죠.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조용히 커튼 뒤에서 전체 상황을 컨트롤하면서 지키고 서 있는 그런 이미지,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보다는 사실 팟캐스트가 더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TV보다는 라디오과에 가깝죠. 그런데 워낙 유튜브 플랫폼이 대세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다가 보니까 저도 유튜브를 이용하기로 한 거고요. 샤이 관종이 어떻게 그럼 유튜브에 정착해서 살아남을까 이거를 나름 많이 모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낙방이더라고요. 낙방은 낙서 방송. 그래서 종이에 낙서하는 걸 보여주면서 방송하니까 하는 저도 편하고 보는 분들도 좋다고 하니까 뭐 그야말로 딱 좋은 대안을 찾은 거죠. 심리맨 채널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트랜서핑을 주제로 하는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심리학이나 범죄 심리학 이야기는 이제 물 건너 간 건가요? 향후 어떻게 심리맨 TV를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계획한 방향은 있는데 이 흐름을 보면서 가려고 그래요. 일단 올해 2020년에 들어와서는 트랜서핑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한동안 거기에 집중할 계획이에요. 트랜서핑이 중점이 될 거예요, 한동안은. 트랜서핑은 이 심리맨 채널의 근간이기도 하죠.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도 같은 주제거든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줄기와 가지로 뻗어나가는 주제가 심리학, 상담 심리학, 범죄 심리학, 아니면 제가 잠깐 다룬 뭐 이민생활 심리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 공부라는 주제는 이 모두를 망라해서 산출된 열매와도 같다 이렇게 개념을 볼 수가 있겠죠. 대충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뿌리를 먼저 내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트랜서핑 얘기를 하고 나면 다른 주제들도 더 본격적으로 추가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라도 다른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온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원하는 게 있다면 요청을 해주세요. 언제든지 반영을 해서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하지만 다른 유튜버들이 이미 하고 있거나 또 뭐 구글링을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굳이 제가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같은 주제라고 해도 이 심리맨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이야기라면 또 할 수 있겠죠. 심리맨 채널에 오신 분들 대부분은 마음 공부, 트랜서핑, 심리학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텐데요. 이분들을 위해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일단 생각나는 것,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또 다른 게 있으면 추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저한테 남아있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책 소개는 서점에 검색하면 잘 나와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고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 도서는 삶의 단비가 필요하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고영건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가 썼고요. 박영북스에서 출판했습니다. 인디언 기우제라는 제목의 책이 제목이 바뀌어서 재출간된 도서인데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방어기제라는 것을 아주 쉽고 깊이 있게 잘 다뤘습니다. 이론서와 실용서의 중간 정도에 위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리학적인 배경이 없더라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장성숙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입니다. 사실 장성숙 교수님의 책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책을 읽어도 도움이 되고 또 소장 가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상담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장성숙 교수님의 이 생각과 이론을 꼭 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분이긴 한데 꼭 접해 보시길 바라요. 이 현실과 유리된 신비주의로 치우쳐서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더욱더 이 장성숙 교수님의 책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자극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도서는요,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이제 스테디셀러가 됐죠.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권해줘서 처음 읽고 또 대학교 때 다시 몇 번 더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볼 때마다 이 새로운 구절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서 사랑과 관련한 장이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잘 읽어볼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도서는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입니다. 알랭드 보통을 아는 분들은 잘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통 모르실 수 있죠. 정말 보통이 아닌 참 많은 걸 아는 사람입니다. 앞서 소개한 책에서 사랑장을 제가 읽어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한 지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탐구를 이 책과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물론 탐구한다고 해서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질주만 하던 이 사랑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또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잠시 이 정거장 같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이 책이 사랑에 대한 좁은 인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도서는 고전이죠.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두고두고 읽는 책입니다. 행간을 읽는다고 그러죠. 행간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숨어 있는지 한 문장 한 문장 진실하게 다가간다면 읽으면 읽을수록 그 감춰진 말들을 보석 같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번역본들이 많으니까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돼 있으니까요. 감상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 도서는 정인석 교수의 역경이 있어 삶은 의미가 있다입니다. 이 책은 예전에 역경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던 것을 개정판으로 낸 것인데요.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정인석 교수는 국내의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자아초월 심리학이라고도 하죠. 이 책을 번역해서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인생에서 역경이라는 게 왜 찾아오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이런 좀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삶을 돌아보는데 좋은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책 소개는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계속하면 끝이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책을 선물하고 또 책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로 책을 추천하기도 하고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해외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전자책으로만 한국 도서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더 재밌잖아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자, 이제 삼행시 시간이에요. 삼행시 아시죠? 심리맨으로 삼행시 지어주세요.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위, 리마인드 시켜드리려고 한 말입니다. 맨, 맨날 하는 말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게요. 하하하. 저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마음에 새겨지게 생겼어요. 심리맨님과 인터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아쉽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심리걸도 수고 많았어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한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도 한동안은 지구촌이 좀 몸살을 앓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건강이 제일이죠.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감사합니다. 심리맨이었어요.